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최범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요즘에 이제 작년 건강검진 이후로 의사한테 많이 혼나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는 이제 플랭크라는 운동을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를 올바르게 잡았더니 지금 삭신이 쑤셔갖고 예, 제가 지금 몸이 좀 삐리리합니다. 예, 좀 양해 희마리가 없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우선 저는 자바로 주로 먹고 살고 있고 어, 몇 가지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 아유, 선이 있어서 좀 조만간 JPA 관련된 주제 책이 나올 예정인데 혹시 나오면 조금 그냥 표지만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내용은 TDD를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 어떤 협업하는 객체나 뭐 테스트 범위, 그 기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네, 이 주최 측이 무슨 농간을 펼쳤는지 모르겠지만 하필 가장 졸릴 만한 주제를 가장 힘든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힘드신 상태일 거고, 저는 과도한 운동으로 지금 삐리리한데, 근데 그래도 힘드셔도 중반까지는 좀 코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이렇게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여기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한번 뭐 얘기를 해볼 건데, 뭐 기능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어떤 사용자가 뭐 시스템에 뭔가를 하면 이제 결과로 뭘 받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최초의 아주 가장 간단한 요구사항, 한 줄짜리 요구사항이 이제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뭐 인증 시도를 하면 결과로 성공 실패 여부를 받는다. 이걸 뭐 고객의 이제 용어로 표현하면 아이디하고 아무 입력하면 성공하면 어디 뭐 실패하면 어디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 사항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단서 조항 같은 게 이제 붙기 시작하죠. 어떤 상황일 때 사용자가 정상적인 요청을 하면 정상 응답을 주고 혹은 예외나 비정상적인 요청을 하면 이제 비정상적 그거에 해당하는 또 응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능을 정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봤던 그 예인데 예, 상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BK고 암호가 이제 PW일 때 사용자가 BK와 PW 그러니까 올바른 걸로 이제 인증 요청을 하면 시스템은 그래 너 정상이야라고 응답을 줄 거고 뭐 잘못된 암호로 인증을 요청하면 너 왜 이래 인증에 실패야 그러면서 이제 실패 응답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이라는 걸 정의할 때 상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혹은 그 상황에 맞게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코딩을 좋아하지만 코드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하지만 코드를 먼저 작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기능을 명세하는 과정은 없잖아요. 뭔가 기능을 먼저 명세를 하고 그 명세에 맞게 이제 우리는 구현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그 명세도 조금씩 다시 보완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능 명세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사실 TDD가 생각보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진짜 유사한지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좀 TDD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TDD를 시작하기에 이제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 뭐 기능도 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건데요. 실제로 무엇을 만들지가 어떻게 만들지보다 이제 우선한다는 거죠. 뭔가 명세 없이 구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에 이제 그 얘기로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 뭐 워낙 유명한 거라서 뭐 따로 설명을 막 주저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몇 줄 좀 알아본다면 일단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테스트가 개발을 이제 주도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거 그게 이 TDD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그래서 되게 힘든데 두 번째 거 통과할 만큼 코드를 작성하는 게 심리적으로 처음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뭔가 과하게 설계하는 거 특히 이제 초반에 설계를 막 굉장히 멋지게 하고 그걸 기준으로 막 구현을 하는 그런 접근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설계를 처음에 A4 10장으로 막 이렇게 멋있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설계를 좀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는 이제 한 장이에요. TDD의 정의는 저걸로 끝이고 실제로 예를 하나 이제 들 건데요. 지금부터는 눈으로도 같이 좀 코드가 계속 나오니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뭐 이 앞에 정태환님, 그다음에 저 뒤에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얼핏 보기에 몇몇 분들은 고등학교 야자 때 분명히 이걸 했을 거예요. 요즘 분들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놀겠지만 이제 저는 저 때 뭐 이런 거 없어갖고 뭐 요즘도 야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자 시간에 이렇게 숫자 3개 맞추기 서로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때웠는데요. 야구 게임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규칙을 정리해봤는데 이거는 겹치지 않는 숫자 3개를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가 일치하면 뭐 스트라이크, 자릿수가 다른 데 있으면 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줘갖고 예측해서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시간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TDD 방식으로 한번 이제 개발을 해볼 건데요. 개발 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답을 이제 371이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582 딱 그러면 땡 그러면서 너 0볼 0 스트라이크야 이러고 뭐 이렇게 다 맞으면 3 스트라이크 맞췄어 그러고 뭐 317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자릿수 맞는 건 스트라이크, 자릿수는 다른데 숫자가 존재하면 볼 이제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누가 먼저 맞추나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야구 게임을 이제 TDD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처음에 이런 테스트 코드를 만들 거예요. 이 테스트 코드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정답이 479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 야 너 1, 2, 3이야?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점수를 주는데 이 479인데 1, 2, 3이면 0볼 0 스트라이크겠죠? 그래서 이 선이 절묘하게 여기 있네요. 이거 S인데요. 네. 스트라이크가 0이고 볼이 0이어야 돼. 어서트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테스트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테스트 코드를 통과시키기 위한 코드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이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는 이제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 저 옆에 생성자의 479라는 어떤 인테저 값을 줬으니까
생성자를 만들어야 이제 컴파일 에러가 없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get라는 메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get를 만들고 뭔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점수를 주기 위한 스코어라는 클래스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0이고 볼이 0이면 어쨌든 이 테스트는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 저거를 통과시키기 위해 볼도 0이고 스트라이크도 0인 그런 그냥 스코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테스트를 돌리면 이 테스트는 통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이제 추가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정답이 568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건데 568을 줬더니 역시 479와 568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얘도 이제 스트라이크도 0이고 볼도 0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테스트를 돌리면 통과하겠죠. 얘는 지금 어쨌든 0에 0을 리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코드를 보니까 이제 좀 중복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이거 중복되네 그러면서 메소드 같은 걸로 하나를 빼서 뭐 중복을 좀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를 한번 정리했어요. 코드를 정리하고 이 테스트를 돌렸더니 또 이제 통과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거죠. 479. 근데 이제 321. 이거 역시 넣어도 이제 또 통과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쟤는 0 스트라이크 0볼이니까 이 코드를 아직까지는 고치지 않고 경우의 수 3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479일 때 내가 예측을 479로 딱 했더니 스트라이크 3개야. 정답이야. 이제 이렇게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리면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앞에서 0하고 0만 리턴했으니까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통과시키기 위해 초얍삽하게 get가 479? 알았어. 479면 return create 03 아니면 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때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단 쟤만 통과시키면 돼요. 네. 그래서 해놓고 다시 돌렸더니 이제 통과가 돼요. 통과했어. 좋아.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해 봤어요. 정답이 1, 2, 4일 때 1, 2, 4를 예측하면 얘 역시 이제 스트라이크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해놓고 돌리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실패가 나겠죠. 왜냐면 아까 479일 때만 3 스트라이크 리턴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걸 통과시킬 만큼의 코드를 이제 비로소 추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생성자로 받은 값하고 get으로 받은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스트라이크를 3으로 줘야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또 이 코드를 만들고 있던 분은 이제 중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던 분이어서 이렇게 뭐 중복됐네 그러면 이제 중복된 걸 또 이렇게 한번 빼주는 작업을 아마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테스트를 돌리고 중복 잘 제거했네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하나 추가하는데 정답이 479인데 359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라이크는 1이고 볼은 0인 뭐 이제 이런 식이겠죠. 이 경우는 이제 스트라이크 1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중복을 막 하다 보니까 얘는 그래 이렇게 미리 빼놓자 하면서 뭐 미리 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3591 정답 479 예측 3591일 때 스트라이크 1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코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개수가 0인데 뭐 이 코드 대충 밸류에 나머지 10 하면 1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캐스에 나머지 10 하면 1의 자리가 나오니까 1의 자리의 수가 같으면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1로 증가하고 그 결과를 이제 리턴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저걸 돌리니까 이제 테스트에 통과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의 수를 추가했는데 제가 여기에 이런 선들이 진짜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선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 37인데 이제 중간에 이제 7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이제 스트라이크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만큼의 코드를 또 이제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자리가 같은 경우에 이제 더하기 1을 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저 테스트를 다시 돌렸더니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제 비슷하게 마지막 요 이제 100의 자리, 세 번째 자리도 경우에 세 번째 자리만 일치하는 경우를 또 이제 테스트에 추가를 했고, 처음에 이 테스트 돌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테스트에 실패가 나겠죠. 그래서 저거를 또 통과시키기 위한 코드를 이제 이만큼을 또 넣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돌렸더니 테스트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더 넣는 거죠. 두 개가 맞는 경우를 처음에 478을 넣고 돌렸더니 그냥 통과가 돼요. 운 좋게 이 코드로 이게 다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잘 처리하나라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괜찮네, 잘 도네 이러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봤더니 맨 위에 코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입력한 값하고 나의 원래 실제 게임의 값하고 같은 경우 스트라이크 3을 리턴하게 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코드로 이미 그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우는 어떤 코드 정리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봤더니 이거 좀 이제 이런 거 이제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나는 코드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밸류의 포지션이 뭐 첫 번째 포지션의 값과 뭐 개스의 첫 번째 포지션의 값, 뭐 이런 식으로 좀 코드가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이제 바꿔보는 작업을 이제 코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서 리팩토링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좀 테스트를 돌려보고, 이렇게 했더니 테스트는 다 통과됐는데 리팩토링 하고 나면 또 한번 이제 욕심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포문으로 한 번 더 뭐 욕심을 부려본다든가 해서 또 코드 정리 한 번 더 하고 테스트를 돌렸더니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TDD를 한다는 것은 지금 보신 과정 그대로예요. 뭔가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이제 실제 구형 코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흔히 리팩토링이라고 부르는 그 코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테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런 어떤 반복 과정,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 그게 어떤 TDD의 가장 기본적인 개발 방식이에요. 별거 없죠. 그냥 단지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것뿐이죠. 그런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처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시작하지? 그 시작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시작점이 어려운 이유는 테스트 코드를 구현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테스트 코드가 기능 명세라고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면 조금 쉬워져요. 이 앞에 코드를 이게 이제 앞에 것들 정리한 건데, 앞에 코드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기능 명세 설명할 때 나왔던 거하고 사실 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임이 479일 때 그 이제 상황이죠. 예측을 하면 뭔가를 하면 그 결과로 어서트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의 명세를 테스트 코드로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 코드라는 거는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에 좀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왓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다음에 앞에 그 흐름을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쫙 보셨잖아요. 뭔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뭐 모두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한 개씩 자릿수들이 일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조금씩 추가해 나가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추가해 나가면서 구현이 점진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나가죠. 그러니까 구현을 한 번에 완성하는 게 TDD가 아니고 테스트를 케이스를 조금씩 야금야금 늘려 나가면서 그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실제 코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어떤 테스트 TDD를 할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앞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자꾸 추가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실제 코드,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걸 우리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럼 이런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진짜 앞에서 봤던 것도 전형적인 구성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크게 테스트 코드는 세 개로 나뉘어져요. 세 개의 어떤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어떤 상황을 주는 부분, 조건이나 상황을 이렇게 주는, 흔히 이제 기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실행하는 부분, 이제 when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그 실행 결과로 뭔가를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세 영역으로 보통 나뉘어요. 테스트 코드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예도 보면 기분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 479일 때, when에 해당하는 게 1, 2, 3을 이제 예측하면 결과로 검증을 하는 거죠. 스코어가 스트라이크 0이고 볼이 0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서 테스트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최근에 지금 이제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코드를 약간 이제 공개용으로 바꿔서 넣어본 건데, 이제 자동이체 신청 관련된 테스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 계좌가 비정상 계좌일 때 이게 어떤 상황을 주고 시작을 하죠. 이제 기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정상 계좌인데 이 비정상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이제 뭐 이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토 데빗 서비스에 자동이체 신청을 요청을 하면 결과로 이제 when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결과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자동이체 결과는 실패야, success가 false야, 그리고 실패 사유는 비정상 계좌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given, when, then이라는 크게 세 영역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돼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개발자는. 그런데 이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활동하고 연결이 되냐면 설계 활동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 비정상 계좌라는 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상황을 주어줄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신청 기능에 파라미터로 뭘 줘야 되나,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해야겠죠. 이제 고민하다 보면 뭐 계좌번호는 당연히 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요구 사항을 보면서 뭐 사용자 아이디도 가야 될 것 같고, 뭐 주민번호도 일부 앞자리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입력으로 뭘 줘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 클래스 이름,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클래스 이름이나 메소드 이름, 그다음에 뭐 입력 파라미터 이름,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그 이름 고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그럼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리턴으로 뭔가 결과를 받게 했지만 누군가는 실패는 익셉션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는 익셉션으로 하자. 그러면은 트라이 캐치로 이제 이 된 부분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캐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응답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몇 줄 안 되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검증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이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이제 설계 고민의 또 다른 예예요. 정상 계좌면 이제 정상 계좌 뭐 기분하고 계좌 이체 신청을 했는데 정상 계좌일 때 은행에도 그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돼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으면 된 부분에 이제 일단 이렇게 작성하고는 넘어갈 수 있어요. 뱅크에 should be notified 하면서 뱅크에 뭐 이렇게 알림을 줘야 돼. 그렇죠. 우린 여기까지는 일단 이 테스트 코드에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럼 은행에 어떻게 통지를 해줘야 되지?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는 단순히 얘만 구현하는 게 아니고 요구 사항에 따르면 은행에까지 통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어떤 기분 웬 댄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까지 또 이 테스트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게 다 결국은 어떤 설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사실 테스트가 작성하기가 어려워져요. 저 기분과 댄을 어떻게 할지 부분이 처음 이제 TDD 방식으로 뭔가를 개발할 때 처리하기 좀 어렵거나 난감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보통의 경우 뭐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기분에 뭔가 이렇게 주는 부분은 협력 객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토 데빗 서비스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 데빗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정상 계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오토 데빗 말고 이 기분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 계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대상 말고 다른 애가 그러니까 다른 애라는 거는 저 오토 데빗 서비스에서 뭔가 호출할 대상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협력 객체라고 표현했는데요. 협력 객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요. 이 기분에서 뭔가를 이제 조건을 주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저 기분을 처리하려면 저 비정상 계좌인 걸 처리하려면 오토 데빗 서비스에서 그거를 직접 하진 않을 것 같고 어카운트 밸리데이터라는 애가 왠지 저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협업 객체가 이렇게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기분을 통해서 협업 객체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이제 이 시점에 뭐 가장 알맞아 보이는 용어 같은 거를 이제 쓰면 되겠죠. 저는 그냥 어카운트 밸리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누구는 뭐 어카운트 오스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 댄 영역에서도 협력 객체, 협업하는 객체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는 은행의 자동이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제 우리가 댄 부분의 코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구현해야지 이 테스트가 통과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은행에 통지하는 거 자체를 오토 데빗 서비스가 하는 게 아니고 뱅크 노티파이어라는 애가 있어서 뭔가 걔가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될 것 같아라고 이런 식으로 이 된 부분에서 또 뭔가 협업 대상 객체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뱅크 뱅크 should be notified라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면서 이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앞에서 이제 그 게임의 얘는 게임 클래스만 갖고서 테스트를 막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는 꽤 많은 테스트 코드는 자기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리파지토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컨트롤러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상 객체, 협업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협업 객체를 사전에 우리가 뭔가 막 미리 사전 설계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도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 코드에서 기분을 지정하려고 기분과 된 부분에서 그거를 구현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만들려다 보면 뭔가 협업 객체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 테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뭐 객체 지향 혹은 그 객체 지향에서 특히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어떤 역할에 대한 건데, 그 역할 분리 과정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구현뿐만 아니라 설계도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필요한 만큼의 추상화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필요한 만큼 설계를 한다는 건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 설계를 막 해보는 거예요. 아, 오토 대비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요구 사항이 뭐가 있었지? 그러면서 자, 얘가 막 계좌랑 뭐 연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 계좌 리파지토리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뭐 계좌 리파지토리도 그려보고, 아, 그 계좌가 올바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나? 그 뭐 어카운트 체커 뭐 이런 것도 막 혼자서 막 상상의 나를 펼쳐보고, 이런 사전 설계에서는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가 막상 그거대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테스트 코드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딱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 계좌가 정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해 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 테스트 코드를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딱 필요한 만큼만 설계를 유도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과하게 추상화하는 거를 막아주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아예 추상화하지 않는 것도 막아줘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비정상 계좌 인지의 여부를 여기서 다 만약에 체크한다면 오토 대비 서비스에서 비정상 계좌 인지 여부도 다 체크하고 이 안에 이제 실제 다 구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막 TCP로 은행에 막 통지하는 코드도 여기 다 있고, 이제 그런 식이면은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서비스 클래스 하나가 막 몇백 줄 혹은 뭐 천 줄 이렇게 되는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는 사실 추상화가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TDD에서 보통 기분 when then을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구현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구현에 관심 있는 것은 오토 대비 서비스겠죠. 계좌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오토 대비 서비스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의 통지를 소켓으로 하는지 HTTP로 하는지 그것도 얘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오토 대비 서비스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다른 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역할을 뽑아낼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높여줘요. 저 기분과 댄이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화하지 않는 것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효과가 더 중요하죠. 이제 뭔가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테스트 가능한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저런 협업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오토 데빗, 이 코드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도 같은데, 사실 요 밑에보다 중요한 건 저 위에 이제 파란색 두 줄인데요. 어카운트 밸리데이터를 지금 당장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코드는 앞에서 만들었던 비정상 계좌면 계좌이체 신청에 실패하는 거,
그거를 그냥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카운트 밸리데이터의 실제 구현까지 만드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 밸리데이터의 실제 구현을 만들지 않고 가짜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를 이제 통과시키는 짓을 해요. 그래서 이 가짜 코드는 뒤에서 이제 출현하는데 뭐 페이크 어카운트 밸리데이터를 일단 우리 위기를 모면하자. 일단은 이것만 지금 통과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가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가짜 코드를 보면 맵을 써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맵을 써서 계좌번호의 타입을 그냥 맵에 단순히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계좌번호로 호출하면 그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계좌 타입을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없으면 뭐 논이라든가 이런 디폴트 값을 주게. 아주 간단한 구현이죠. 이 가짜 구현은 우리가 뭐 계좌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은행이든 카드사든 뭐 이렇게 뭔가 통신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로컬에 정보를 저장해서 DB를 막 조회하는 데도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그 가짜를 다시 앞에 코드로 가보면 가짜를 쓰게 오토데뷔 서비스가 가짜를 쓰게 이제 셋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일단 그 가짜를 써서 이제 구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럼 이 기분 부분 있잖아요. 기분. 이 계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처음에 기분으로 뭔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기분을 구현한 코드를 보면 페이크 밸리더한테 이 어카운트 넘버는 비정상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애드를 했겠죠. 이 애드는 다시 이제 여기 애드였으니까 그러면 이 계좌번호가 들어오면 이 밸리데이트 메소드는 그거 abnormal 어카운트야 비정상 계좌야라고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대상은 오토데뷔 서비스인데 오토데뷔 서비스는 이 어카운트 밸리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테스트 코드에서는 어쨌든 가짜를 이 어카운트 밸리데이터한테 셋으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 오토데뷔 서비스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카운트 밸리데이터의 밸리데이트를 사용해서 이 계좌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비정상 계좌면 비정상 결과를 리턴하게 일단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구현하면 앞에서 작성했던 그 테스트 코드는 이제 통과가 될 거예요. 앞에서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 다시 한번 보면 given abnormal account 비정상 계좌면 이게 비정상 계좌면 근데 이게 비정상 계좌면이라는 이 메소드는 앞에서 이거였는데 페이크 밸리더한테 계좌번호와 타입을 줬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시 가짜의 add 메소드를 실행한 거니까 이 가짜 구현의 맵에 저 계좌번호는 비정상 계좌야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비정상 계좌야라고 기분을 주고 우리가 이제 실제 구현해야 되는 오토데뷔 서비스의 어플라이 오토데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이 가짜가 밸리데이트 했더니 이거 앱노멀 어카운트야라고 아마 리턴을 줄 거고 그러면 얘는 없는 말이네 하면서 자 실패야 이렇게 자동이체 신청 실패야라고 이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이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협업 대상이죠. 여기서는 이제 협업하는 그 다른 대상 이 경우에는 어카운트 밸리데이터가 그 협업 대상인데 그 협업 대상은 이런 식으로 가짜를 이용해서 이제 일단 테스트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구현해야 되는 대상을 이제 구현해 나가는 거죠. 가짜뿐만 아니라 이제 목이라는 애도 있어요. 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비슷해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TDD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출연하는 애인데 이 목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이게
불렸는지 안 불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의 그 은행에 통지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 해야 돼, 앞에 그 은행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있었잖아요.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뱅크 노티파이어의 노티파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일 테니까 이 노티파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코드로 우리가 이제 뭔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협업 대상이 실제로 호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할 때 이 목이라는 애를 많이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목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고요. 예. 여기는 저기 있을까 봐요. 여기. 옆에서 봤을 때는 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빛이 있네요. 덥죠. 저는 더 더워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가짜 그리고 모의 객체 이것들을 이 테스트 쪽에서는 대역, 그러니까 더블이라 그래요. 테스트 더블이라 그러는데 그 더블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대역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역은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길래 그런 대역을 쓰냐? 저 위에 게 사실 가장 커요. 대역을 쓰면 어카운트 밸리데이터를 구현하지 않고 혹은 뱅크 노티파이어를 구현하지 않고 걔들을 이제 대역으로 대신하는 거죠. 대역으로 대신한 다음에 원래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대상 오토데빗 여기서는 이제 오토데빗 서비스였는데 그 테스트하고 싶은 대상을 구현하고 검증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를 잘 쓰게 되면 이런 게 쉽게 가능해져요. 다양한 상황을 이제 쉽게 구성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다시 이제 어느 코드가 잘 보이실까요? 자, 여기가 잘 보이겠네요. 비정상인 상황을 기분해 줬잖아요. 가짜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면 정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비슷하겠죠. 뭐 기분 노말 어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짜한테 이 계좌는 정상으로 리턴 주면 돼라고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저걸 다 구현을 그냥 생으로 다 한다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부를 만약에 은행에 직접 HTTP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HTTP로 은행에 물어보는 코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가짜 상황, 진짜 상황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은행에 전화해서 테스트 환경에 1112333을 정상 계좌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 계좌 좀 몇 개 주실 수 없어요? 먼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답을 주면 괜찮은데 은행이나 카드사나 뭐 이런 데를 한번 일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코드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의 어떤 코드를 만들어내는 속도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테스트 하나만 건드리는 테스트, 이걸 흔히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단위 테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다 통합한 거, 예를 들면 DB 혹은 외부 라이브러리 혹은 아까 뭐 직접 API 호출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한 테스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더 범위를 확대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이 이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코드로 작성하는 것의 범위를 보면
앞에 얘는 이 서비스 하나만 건드리는 테스트였는데 뭐 서비스부터 DB까지 묶는 통합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UI 뭐 REST API가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그러면 뭐 UI부터 저 DB까지 한 번에 다 통합해서 하는 테스트라든가 혹은 브라우저부터 저 끝까지 예를 들면 뭐 셀레니움 같은 거 써서 브라우저부터 저 끝까지 하는 테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의 범위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알맞게 선택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성님은 여기 안 계시군요. 예, 이 모임에 저를 끌어들인 당사자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저 밖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둘이 이제 서버 쪽을 만들면서 만든 테스트 개수가 지금 한 600개 정도 돼요. 한 5개월 정도 된 프로젝트에서 600개 정도의 테스트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보면은 위쪽도 있고 뭐 이렇게 엮인 것도 있고 단순히 외부만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의 범위를 알맞게 조정해 가면서 이제 코드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테스트 코드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오늘 TDD라는 걸로 이렇게 재미없는 이 TDD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이 모든 개발자들은 알 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만든 코드를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 3개월 전에 내가 만든 코드를 자신 있게 이건 이렇게 그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설명 아마 아무도 못할 거예요. 문서를 잘 정리해놔도 사실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테스트는 테스트 코드 자체가 일종의 예시예요. given, when, then의 구성을 보면 뭔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예에 해당되거든요. 앞에도 계좌번호가 비정상이면 비정상 계좌로 신청하면 실패야. 이거 일종의 예잖아요. 번호까지 딱 명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가 쌓이게 되면 그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그래도 이 예는 깨지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뭔가 일말의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안심.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수정할 때 조금 더 용기 내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테스트가 미리 알려주니까. 그리고 제가 얘는 중요한 거고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건데 개발 속도를 높여줘요. 이거는 실제로 장담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높여줘요. 개발 속도가 꽤 많이 올라가요. 예, 실제로 해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설계가 될 가능성을 높여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given, when, then이라는 구조로 우리가 테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뭔가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특히 테스트가 가능하려면 테스트 대상 말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아까 그 어카운트 밸리데이터나 뱅크 노티파이어 이런 애들이 별도의 역할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테스트를 자꾸 시도하다 보면 설계가 이게 역할에 맞게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TDD를 그냥 딱 시작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막막하죠. 또 옆에 뒤에 이제 주의사항에도 나오지만 나쁜 선배는 아니고 그냥 하여튼 좀 거부하는 분이 계시면 더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쉬운 경우로 혼자서 좀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되고 감을 잡는데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작성할 때 경우의 수를 추가하면서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완벽한 코드를 만들겠다라는 시각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예외적인 경우부터 작성을 한다든가 쉬운 경우부터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때 이 두 경우의 경우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이 TDD가 익숙해지게 돼요. 1분 남았어요.
이거는 자 작은 기능으로 감 잡고 협업 객체 더치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고 통합 테스트 특히 통합 테스트는 남이 만든 걸로 일단 시작을 하면 좀 빨리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되게 중요해서 방해꾼이 있어요. 항상 이런 걸 하면 기뚱으로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방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개발이나 해. 특히 이런 말 하는 분들 중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후달릴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개발자는 결국 자기가 만든 코드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실환경에 배포하는 개발자, 예, 그거는 좀 위험하죠. 하여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시간이 줄어요. 뒤로 갈수록 개발 초기보다 테스트 코드가 쌓인 뒤로 갈수록 개발 시간이 특히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다음에 이거가 주의사항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인데 혼자서 뭔가 하고서 잘못한 다음에 TDD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랑 같아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한 다음에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잘못된 자세로 뭐 스쿼트를 했더니 무릎이 아파요. 이게 사실 잘못된 자세인데 스쿼트 때문에 무릎이 아파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책이나 좋은 개발자들을 만나서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나중에 본인이 저런 선배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혼자서 잘못하지 않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TDD를 5일 하고 잘 안 돼서 360일 쉬고 다시 내년에 좋다니까 또 5일 하고 이런 작심삼일과 같은 이런 사이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의 이력이 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책은 아마 시작하시기에는 이 책이 좀 잘 들어오실 거예요. 이 책이 잘 들어오실 것 같고 TDD가 뭔지 좀 진수를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걸 읽으면 오히려 얘가 처음에 이걸 읽는 것보다 처음엔 얘를 읽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로 TDD라는 거 이런 거였군 뭐 이렇게 감을 잡으면 아마 좀 진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분을 넘겼지만 하여튼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지금 시간이 안 남은 관계로 나중에 메일이나 따로 이렇게 이쪽에서 말씀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